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송신전력의 크기 10W, 그 다음에 수신전력 크기 1mW일 경우 자유공간에서 손실은 몇 dB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자, 이거 똑같은 앞에서 비슷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신전력분의 수신전력을 갖다 비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그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걸 갖다 d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dB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B를 갖다 계산하기는 마이너스 40dB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실에는 마이너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빼고 그냥 40dB다 라는 얘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B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10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dB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30dB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dB, 자, 저는 1W를 갖다 이제 기준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빼기 10dB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dB가 나왔고, 따라서 손실은 40dB다. 이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송신전력 대 수신전력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40dB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손실이라는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그냥 40dB다. 이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번 보죠. 여기서 송신기가 3GHz의 반응파로 10W로 송실할 경우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20dB, 손실은 10dB, 경로 손실 112dB 이었다. 자, 그때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조심할 부분은 안통수신 안테나가 각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결국 각각이라는 얘기는 송신 전력 20dB, 수신 전력 20d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손실 10dB, 그 다음에 경로 손실 112dB. 자,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자, 여기 40dB니까 30dB 빼게 되면 82dB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80dB가 나오나요? 80dB가 나올 것이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이 이제 각각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 이걸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0dB에다가 계산하면 122dB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82dB가 나오겠네요. 82dB. 전체적으로 전력은 82dB고,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거 갖다 dB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dB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0d로 표현하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dBm은 여기가 이제 dBm이기 때문에 10dB로 표현하게 되고, dBm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부분은 40dB가 나오죠. 거기다 30dB로 갖다 곱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빼기 82dB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2dBm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40dBm에서 82dB를 어떻게 해서 빼면 이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dB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 단위를 갖다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는 그 수신전력의 값은 dBm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42dBm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위, 왜 dBm이고 dB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갖다 쓰게 된다면 여기 dBm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dB라고 쓰지 않고요, dBm으로 쓰는 게 맞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가 dBm이기 때문에 라는 것.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흥미를 좀 써주시면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방향 통신 시스템에서 1GHz에서 10W이다.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은 각각 20dB이며 시스템의 손실이 10dB 발생할 때, 자, 1km에서 수신 전력은 몇 mW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송신기에 관련된 안테나 이득이 각각 20dB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1W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송신의 1GHz에서 10W가 돼 있고 이득은 20dB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문제는 수신 전력을 갖다가 내가 물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득을 갖다 각각 계산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손실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시스템 손실이 발생했고 이득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송신으로부터 1km 거리에서의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빛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경로 손실이 나왔던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득을 갖다가 따졌을 때 우리는 이제 10W라는 부분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 이 부분은 40dBm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dB, 20dB 하게 되면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고 시스템 손실이 10dB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송신기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제 거리에서 1km의 거리에서 수신 전력을 갖다가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경로 손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로 손실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식 4파이 d분의 람다라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 손실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값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D는 이제 거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4파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설명드렸었는데 앞에 문제에서 결국은 파이를 갖다 3으로 계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3으로 넣은 거고요. 1km 거리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니까 손실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92.04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송신한테나 수신한테에 관련된 부분 22건 시스템 손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송신 신호 40dBm 22득 그 다음에 경로 손실 92.04 수신한테나 이득 시스템 손실 이와 같이 다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dBm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수신 전력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16을 통해서 PR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이 부분은 무선 쪽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경로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계산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신 전력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보죠. 보시면 바로 거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거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경로 손실을 갖다가 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했죠. 4파이 d분지 람다의 제곱에 대한 경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것.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파장을 갖다가 구하라는 소리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매달아 고치기 때문에 10의 3승이라는 것. 자, 파이가 들어갔는데 파이를 3으로 계산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심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